안녕하세요. 토닥토닥 힐링수다로 행복을 전하는 오행자 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지난 시간부터 제가 그 주역의 64쾌, 64가지의 삶의 지혜를 한번 이렇게 나누어 드리는데요. 지난주에 거 생각이 나시나요? 지난번에 한 거 그 송수송우궤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툼에 대한 이야기, 다툼이 일어나는 상황에서는 한 번쯤 생각하는 것이 용기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오늘은 그것과 살짝 연계도 있어요. 그래서 화택귀라 그래서 상괴는 불이고 하괴는 연못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불과 연못, 그래서 화택규괴이기 때문에 규는 어긋나다, 등진다, 서로 떨어진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어때요? 불은 막 위로 타오르려고 하고 물은 이렇게 가라앉으려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등을 돌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규의 형상을 보면 위쪽에 불이, 아래 연못에 물을 만나서 자꾸 이제 꺼지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그 제목이 뭐냐면은 물 들이려 할 때는 먼저 내가 물이 들여져야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이 말이 되게 공감이 되지 않으세요? 누군가에게 내 생각을 이렇게 같아지게 하려면, 그 사람과 내 생각이 같아지려면 내가 먼저 그 사람의 마음을 가져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빨강색 물을 드리려면 내가 빨강색 옷을 입고 빨강색 물감을 들인 상태에서 다른 사람과 막 어울릴 때 그 상대에게도 빨간색 물감이 들여질 거 아니에요.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앞에 괴가 풍화가인인데요. 한 곳에 오래 머물면 다툼과 분쟁이 일어날 수 있다. 그것이 세상의 이치다. 그래서 우리가 가족들끼리도 소통이 원활하지 않고 서로 다투지 않더라도 멀어지게 되는 일이 벌어진다라는 얘기예요. 이제 가정에서 너무 이렇게 서로 등을 지고 있다 보면 같이 있지만 같은 집에 살지만 왠지 좀 멀어지는 느낌? 서로 각자 따로 도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물과 불처럼 어울리지 않을 때는 무리하게 상대를 바꾸려고 하지 마라. 상대방의 다름을 존중하라. 이렇게 이 괴의 그 교훈이 그거예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누구를 바꾼다고 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세상을 바꾼다는 것.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보니 나라도 못 바꾸고 나라를 바꾸려고 했지만 내 가정도 못 바꾸고 결국은 뭐예요? 나 하나도 바꾸지 못하고 살면서 우리는 가끔 세상을 바꾸려고 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타인을 바꾸려고 하는 것은 우주를 바꾸려고 하는 것과 같다.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겠죠. 제가 좋아하는 우리 장자 오빠가 쓴 글에 장자에 실려 있는 이야기예요. 노나라의 현인 안합이 위나라의 대부, 노나라의 현인 안합이 위나라의 대부 거베곡에게 물었어요. 천성이 살생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를 그대로 두면 나라가 위태로울 것 같다. 그런데 내가 지도하려고 하면, 그 사람을 바꾸려고 하면 당장 내가 먼저 화를 입고 말 것 같다. 결국은 그 사람은 남의 허물은 봐도 자신의 잘못은 볼 줄 모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안합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거베곡이라는 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가르치려고 들지 마시고 먼저 어울려줘라. 그가 아기처럼 굴면 당신도 아기처럼 같이 굴어주고
돼주고 그가 방종하면 당신도 같이 방종하게 구십시오. 그렇게 해서 먼저 당신이 그 사람과 같은 무리구나, 같은 부류구나, 나랑 같은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도록 해줘라. 그러면 어때요? 나랑 비슷한 사람이네? 나랑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이네? 라고 느끼는 순간 그 사람을 받아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말을 하니까 안압이 다시 물었어요. 왜 그따위 인간에게 그래줘야 하죠? 왜 그런 인간한테 내가 그렇게 해줘야 되죠?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겁의 고기 이렇게 말했어요. 사마귀는, 여러분 사마귀 아시죠? 사마귀는 화가 나면 앞다리를 쳐들고 지나가는 수레를 맞고 버틴대요. 그러면 수레가 오는데 사마귀가 딱 앞다리를 들고 버텨요. 그 순간 이 사마귀는 자신의 재능만 믿고 자기가 무지 강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수레를 상대로 이기려고 한다는 거죠. 그런 상황과 다를 바가 없다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마귀가 수레바퀴에 덤비는 것, 그것은 결국 이게 이제 사자성어로 당랑거철이라고 하는데요. 사마귀가 수레바퀴를 막는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우리 그 계란으로 바위치기라는 말과도 좀 비슷하고 이러는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상대방보다 힘이 세든 약하든 때로는 학식이 많든 적든 간에 타인을 자기와 같은 사람으로 바꿀 수 있다는 생각은 결국은 사마귀가 수레바퀴를 이기려고 하는 것과 똑같다. 그것처럼 무모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언제 다른 책에서 봤던 것 같아요. 제가 그 책 내용을 좀 찾아보려고 그랬는데 얼른 그 책이 어떤 책이었는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한 나라의 왕자가 병이 걸린 거예요. 근데 어떤 병이 걸렸냐면 옷을 안 입어요. 옷을 벗고 그 다음에 음식도 손으로 막 먹고 그리고 침대 밑으로 막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렇게 사는 게 짐승처럼 사는 거죠. 동물처럼. 그런데 그 병을 고치려고 많은 나라의 의사들을 이렇게 오라고 했는데 다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한 현인이 하나 딱 나타났어요. 제가 왕자의 병을 고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요. 그 왕자가 하는 것처럼 똑같이 했어요. 옷을 벗고 안 입은 거예요. 그리고 밥도 손으로 같이 동물처럼 같이 먹는 거예요. 그리고 막 짐승 소리를 내면 똑같이 짐승 소리를 내주고 그러니까 이 왕자가 당신도 나와 똑같은 사람이군요. 그러면서 이제 같이 어우러지게 된 거죠. 같이 어우러지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이 사람이 그 음식을 먹을 때 예의를 차리고 또 옷을 하나씩 입고 하니까 아니 당신 나하고 똑같은 사람이었는데 왜 그렇게 하냐. 그렇게 하니까 이 현인이 그랬어요. 우리가 저 사람들하고 일반 사람들하고 똑같이 저기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해줘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한번 저 사람들을 우리 쪽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해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게 해서 왕자가 밥을 먹고 같이 이렇게 손으로 먹지 않고 예의를 갖추고 옷을 입고 이렇게 해서 병을 고쳤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과 그 내용과 이렇게 좀 많이 일맥상통하는 느낌이 들어요. 공감이 되시나요? 그래서 우리가 상대방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먼저 그 자체로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존중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진짜 참 어려워요. 그게. 저도 이렇게 말을 해서 대화가 되고 알아듣고 이런 사람들은 막 이렇게 훨씬 편안하게 뭔가 이렇게 소통이 잘 되고 이 사람이 변화해 갈 것 같구나 희망이 있고 그래서 막 즐겁게 할 수 있는데 정말 너무 달라서 극과 극인 경우
진짜 물과 기름처럼 겉돌고 응? 그런 경우, 그리고 불과 물처럼 서로 너무 다른 모습일 때 그 사람을 바꾼다는 것, 그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것 정말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을 물들이려면 내가 먼저 물이 들어야 된다. 그래서 내가 그 사람과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 똑같은 방향을 보고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을 같이 공감대 형성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화택규 궤는 물과 불이 만난 거다. 물은 물대로 자신만 옳다고 스스로를 내세우고, 불은 불대로 마찬가지로 자신만 옳다고 내세우면서 행동을 하면 결국 갈등은 끝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다툼을 없애고 상대방을 바꿔나가기 위해서는 먼저 상대방의 있는 그대를 존중하고 내가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보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볼 때 우리는 그 사람을 더 조금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심리상담에서도 역지사지 상대방 입장이 돼보기 위해서 우리가 역할극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내가 그 사람 입장이 돼서 그 사람의 눈으로, 그 사람의 생각으로, 그 사람의 기준으로, 그 사람의 경험으로 이렇게 바라보면 확실히 상대가 많이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누구나 어때요? 내 생각, 내 경험, 내 기준이 옳다고 생각하고 상대를 변화시키고 나와 똑같이 만들려고 하면 그게 어렵죠. 그래서 특히나 조직에서는 그런 것 같아요. 정말 다른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같은 방향을 보고 간다는 게 정말 어려워요. 우리가 그 똑같이 목적지는 같다 할지라도 우리가 산을 오를 때 지리산을 오른다 해도 올라가는 길이 되게 많잖아요. 그것이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죠. 동행의 의미. 동행의 의미는요.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같은 방향을 보고 함께 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같은 사람들이 모이면 좀 더 편하고 좋을 것 같은데 그 생각이나 수준이 그만큼밖에 안 될 거 아니에요.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다른 생각들을 내세우고 이야기를 할 때 더 다른 시너지를 내서 조금 더 그 영향력을 더 발휘를 할 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상황들 있으시죠? 정말 같이 가기는 해야 되는데 서로 그렇게 다른 모습이어서 물과 불처럼 다른 모습이어서 이래지도 저래지도 못하는 상황에 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럴 때 군자는 그렇게 한다고 하죠. 내가 물을 들여서 내가 먼저 상대의 물이 들어서 상대를 같이 물을 들이고 자연스럽게 그렇게 가는 것. 그래서 내가 먼저 상대를 있는 그대로 존중하고 상대에게 입장 바꿔서 생각하고 그러다 보면 조금씩 그 갭이 좁혀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도 삶의 지혜 주역의 64궤로 풀어보는 것 오늘 화택규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누어 봤습니다. 지금 제가 드리는 이 방송이 여러분의 삶에서 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지혜를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고요. 좋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